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 행사에서 함께 드럼을 연주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 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 의제,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오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파격적으로 네. 대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숙소까지 예. 총리가 마중하러 나오는. 외교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예. 상당히 대우를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고향이고 선곡으로 되고 있고 지역구고.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던 네. 지역이고 나라라는 말로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왔던 부분도 있고 이제 백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네네. 이어져 온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도 있는 네. 정상회담이었고요. 자, 양국 정상이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안점을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운 불안정한 시기고 보호주의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유무역과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한일 양국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주도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AI라든지 반도체 플러스 이제 로봇이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이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이 많이 중요한 시점이고 정상회담에서도 AI라든지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도 많이 언급됐고 이러한 글로벌한 경제 질서가 변하는 과정에서 산업 측면에서도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때 한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규범으로 설정하는.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은 이제 글로벌한 규칙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은 룰 테이커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국제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AI 시대가 되고 여러 산업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규범이나 기술적인 규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못 보던 질서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런 국제 질서를 좀 새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의미가 가장 깊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산업 협력도 있고 또 통상 협력 또 이야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정상이 가장 주요 깊게 생각한 부분이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좀 중요시됐고 물론 이제 이번에 특히 안보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긴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멀로주의를 표방하고 그러면서 그 세계 경찰 역할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일이 협력해서 동아시아 질서를 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로주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몬로주의 플러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합쳐서 돈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경제성이 없으면은 동아시아에서의 개입이 줄이갈 수도 있고 한일 양국으로서는 그러한 미국하고의 한미일 건조가 중요한 시점이고 일정 부분
지원이나 부담을 쉐어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경제 분야, 안보 분야에 집중을 해서 두 정상이 회담을 나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일 정상이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네. 사실 한일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사 문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건데, 근데 이제 과거사 문제 가운데서 네. 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거는 좀 상대적으로 역사 문제에 좀 덜 민감한 부분부터 좀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역사 문제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강제치형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뭐 새로 역사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막 계속 진전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거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대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얻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른 뭐 논란 없이 이 부분은 양국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물론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뭐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작은 선까지만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정도로 네, 생각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사실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는 한일 정상이 상견례 정도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첫 일본 방문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전 총리 재임 중에 논의했던 셔틀 외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네. 정상적으로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이미 정착되는 방향으로 세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겠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의 단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언제 딱 만나겠다 그 확정 지은 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겠다. 이 정도 구두 합의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신뢰도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한일 간의 협력의 레벨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시기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저희 일본 사나이 총리의 그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이 발언으로 굉장히 안 좋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바로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일본에서는 약간 몸이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일본 언론에서는 독도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교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뚜렷하게 일본을 지원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코너에 몰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조기 총선을 하자, 선거로 돌파. 지금 중요한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중국 사이의 균형으로 잘 잡았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간자적, 균형적인 입장을로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양쪽으로 치였잖아요.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편안한 위치에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치가 뭐 경제적인, 산업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위치가 좋은 포지션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자민당이 우위에 점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의원도 해산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정상회담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켠에서 좀 고려를 해서 정상회담에 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막 그것이 이제 대부분은 아닐 거고 이미 많이 그 조율됐던 날짜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결정되다시피 했던 토에 이제 중일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한일 간의 동맹 관계,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중일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NHK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를 좀 중심에 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을 강조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을 콕 집어서 강조한 이유 뭘까요? 네, 이제 먼저 NHK하고의 인터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에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것이 그 국익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로 이제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중일 FTA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 한중일이 협력 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이 중국을 본세한다 이런 뭐 위기 의식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한미일의 동맹적인 관계, 그러니까 한일을 코어로 한 이제 국제 질서를 뭐 한미일 차원에서 확대하면서 이제 산업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공급망 협력도 거기에 포함되고 다만 지역의 경제 협력, 지역에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이런 관계는 한중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중일의 관계를 앞으로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의 균형으로 잡아가면서 결국은 그러한 한중일의 협력 툴 속에서 중국하고 일본의 악화된 문제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재자로서 풀어가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일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앞서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군사 관련한 모든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고 실제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 기업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제재에 나선 모습 이에 대한 파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크게 남았다라는 보도라든지 보고는 없습니다. 아주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이. 네.
재고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 중국이 휘토리우라든지 아니면 휘토리우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을 포함해서 자원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뭐 재고가 소진된 시점에서 일본의 핵심 소재라든지 부품의 생산량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뭐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서 공업의 기간이 되는 이런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가 차단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사이익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기초 기술이랄지 기초 제품 부분을 우리가 또 공급 못 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일본이 90%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도 휘토리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 차질된다 하면은 물론 해외 생산량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도 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중국도 물론 일본도 보복을 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수출 안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상호 무기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간도는 조절을 하자. 서로 조절을 하면서 지면적인 공격은 좀 피해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우야무야하는 게 되는 부분을 좀 바라는데 이제 중국 입장은 발언의 수정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쉽게 해결을.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극우적인 인사기 때문에 절대 이 발언을 이렇게 굽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일본 내 보도나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한일 간의 그러한 협력이 이제 일본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돈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동맹 그게 와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각국과의 이제 협력을 또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CPTPP에 관해서 언급은 없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수산물 수입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산물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CPTPP를 해야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다른 GDP 상승 효과도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들어오면서 그 CPTPP의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셔틀랙을 통해서 그 부분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논평들도 나오고 있나 보죠. 환영한다. 한국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뭐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니까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또 국익이 우선시 돼야죠. 네, 맞습니다. 잘 해 나갈 거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